극심했던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네, 올해 더위는 이제 끝난 건지 또 앞으로 날씨는 어떻게 전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남부지방에는 모처럼 더위를 식혀주는 비도 내렸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폭염특보도 해제됐는데 오늘은 이제 덥지는 않겠죠? 네, 어제 남부지방에는 모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 네. 장마가 워낙 중부지방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남부지방에서는 지금 가뭄이 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내심 비가 좀 더 많이 내려줘서 해갈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쉽게도 강한 비구름대가 주로 해안을 지나면서 내륙에서는 이렇다 할 비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구름이 극심했던 더위는 한풀 꺾어놨습니다. 네. 어제 수도권에서도 폭염특보가 해제가 됐고 현재는 제주도에서만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밤사이 강원도와 영남 지역으로는 제법 큰 비가 내렸는데요. 강원 춘천에 92mm, 양구 88, 경남 창녕 85mm 등의 강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폭염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름은 여름입니다. 오늘도 서울의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예년의 8월 더위는 나타나겠습니다. 네. 또 습도가 높기 때문에 불쾌지수도 아주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는 지역이 있겠고요. 또 동해안에서는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에 대비해서 우산을 좀 잘 챙겨 가셔야 되겠고 소나기 특성답게 국지적으로 아주 강한 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휴가를 맞아서 산간 계곡으로 피서떠나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워낙 더워서 그랬는지 신기하게도 입추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바람도 조금 불고 밤에 잠도 좀 잘 들겠더라고요. 이제 더위가 어느 정도 끝나간다고 보면 될까요? 네, 사실 30도만 넘어도 더운 날씨인데 지난주에 워낙 37도, 38도를 넘나드는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이제는 30도만 돼도 좀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전해드렸듯이 폭염 수준의 더위가 조금 누그러진 것이고 이번 주는 예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중기 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서 광복절 사이에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이때가 올해 올 여름 더위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나면 한반도로 새로운 공기 덩어리가 밀려올 텐데 네. 북쪽에서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세력을 좀 확장을 하면 이제 더위가 끝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다시 몰려오게 되면 기온이 다시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비가 내린 뒤에 기류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시기와 기류 양상을 봤을 때는 지난주 같은 극심한 폭염이 찾아올 확률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아마도 더위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번 주보다 기온이 조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9월에 늦더위가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9월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9월 초반까지는 여름 날씨가 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까지도 덥다 하시니까 최근 우리나라 너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후가 변한 건가요? 네, 다들 체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날씨가 지금 예전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체감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우리나라 기후가 변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난 100년간 전 지구 기온 상승이 한 0.75도 정도가 상승을 했었는데 네.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2배 이상 높은 1.8도가 기온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도 기후 변화가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4월 말이면 벌써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고 또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분명 뜨거워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네. 아직은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후 구분 방법에 따르면 1년 평균 기온이 10도가 넘는 달이 8개월이 넘어가면 아열대 기후에 속하게 되는데 아직은 여기에 우리나라가 해당하는 지역이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만 속합니다. 대부분 지역이
아직은 온대성 기후에 속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 아주 극심한 또 네.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기 때문에 아직은 아열대 기후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기온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아마도 2100년쯤에는 남한 지역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에 속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폭염 아니면 폭우 날씨가 정말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이제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나마 반갑게도 올해 모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 날씨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올여름 날씨 정말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기록적인 폭염이 강타하다가도 한 번 비가 오면 또 물폭탄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폭우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고 또 폭염으로 사망자도 계속해서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여름 날씨 참 견디기가 힘든데 사람도 견디기가 힘들다 보니까 모기도 참 살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채집된 모기 숫자가 한 약 2,800여 마리로 같은 기간 평균치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보건당국이 아주 방역에 신경을 썼었는데 예.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의 지금 모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기가 줄어든 것은 올해 가뭄과 폭염 또 폭우까지 연달아서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네. 모기가 저수지나 연못 같은 고인물에 알을 낳는데 올 여름 초에 워낙에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네. 알 낳을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마철로 접어드니까 또 폭우가 쏟아지면서 알을 쓸어버렸기 때문에 모기가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내연 모기는 지난해보다 5배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연 모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크게 증상은 없지만 만약에 질병으로 진행이 된다면 또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좀 조심을 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기 수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일본 내연 모기가 늘었기 때문에 경계는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틀 전에 중국 스촨성에서 강진이 발생했고 또 어제는 중국 신장에서 큰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요. 우리 연안에서도 또 큰 지진도 한번 있었다고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이틀 전인데요. 오후 9시 20분쯤에 중국 스촨성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규모 7.0은 이 지역에서 역대 발생한 지진 중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지진입니다. 사실 이 스촨성 지진은 스촨성 지역은 지난 2008년에도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네. 무려 8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한 곳입니다.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전에 네팔 대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지진이 발생을 하는 지역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 네팔만큼이나 판과 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지는 않지만 두 지각이 충돌을 하면서 스촨성 부근의 단층대에 힘을 가하면서 최근에 이 지역에서는 예. 규모 6점 이상의 강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촨성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도 채 안 돼서 중국 예. 신장에서 또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 네. 이 지역 역시도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을 하면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스촨성의 지진이 주변에 이른바 도미노 지진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예. 걱정을 했었는데 기상청이 발표하기를 두 지역 간의 거리가 1,0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지진 간의 상호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지난해처럼 경주에서 이미 강진이 발생을 네. 해서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었고 또 이 네. 강진의 여파로 지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미세 지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